김영기의 돈이 되는 라이브 힐링 큐레이터 이원창 아웃도어 큐레이터와 함께 재미난 소식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웃도어 큐레이터라는 게 어떤 건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옛 용어로는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등산 가이드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분야를 막론하고 정보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엄선된 정보들을 요약해서 전달해주는 큐레이터의 역할이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웃도어 정보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좋은 정보들만 엄선해서 제공한다는 의미로 아웃도어 큐레이터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웃도어는 보통 한국에서는 등산 트레킹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죠. 네. 큐레이터 직업 자체를 어떻게 보면 약간 창직을 하신 건데 그래서 생소한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을 듣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돈이 되는 라이브에서 지금 이제 첫 순서이자 첫 코너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어떤 얘기들을 들려주실지 궁금합니다. 힌트 한번 주시죠. 예, 전체적으로는 알쓸산잡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아두면 쓸모많은 산에 대한 잡학사전. 근데 산에 대한 얘기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산과 주변 지역의 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최근에 또 이제 부동산에 다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 땅이 가져온 역사성과 그리고 각종 그 연계된 정보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 또 제일 중요한 게 내 몸이지 않습니까? 몸을 건강하게 또 지키는 방법. 그 방법론으로서 또 등산에 관련된 꿀팁들을 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코너 소개까지 아주 멋지게 해주셨고 이게 힘줄 싹 그리고 그을린 구릿빛 피부 건강한 신체 건강한 어떤 정보들 기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힐링 파트너로서 오늘 우리 돈 되는 힐링 돈 되는 라이브에서 어떤 얘기들을 들려주실지 뭔가 좀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소식 오늘 준비하셨습니까? 예, 이제 봄의 끝물이라고 이제 지금 시즌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봄에 이제 가장 인기 있는 꽃이 또 진달래하고 철쭉이 되겠는데 지금 시즌에 경북 영주하고 단양에 걸쳐 있는 충북 단양에 걸쳐 있는 소백산에 또 철쭉이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그래서 그 철쭉과 관련된 얘기들, 소백산과 관련된 얘기들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오늘 돈 되는 힐링 키워드로 잡아오신 게 소백산하고 천원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소백산하고 천원 잘 언뜻 왜 묶였나 잘 모르겠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네, 그 태계 이황 선생님이 소백산 자락에 있는 그 경북 영주 그쪽에 이제 풍기군수로한테 재직을 하셨었고요. 그때 이제 사랑의 징표로 선물 받은 게 바로 이 1,000원짜리 지폐에 그려져 있는 매화가 되겠습니다. 되게 이황 선생님하고 그 매화가 지금 1,000원짜리 지폐 안에 들어있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였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지금 소백산? 네, 그 사랑 러브 스토리의 배경이 되는 곳이 소백산인가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하나의 또 연결고리가 되는데 네. 그 이황 선생님이 한때 단양군수로 계셨었는데 되게 불행한 삶을 사시게 돼요. 그 첫 번째 부인은 이제 아들을 낳다가 또 사별을 하시게 되고 재혼을 하셨는데 또 재혼한 상대자는 집안 자체가 이제 풍지박산이 나서 할아버지는 관노로 되시고 관의 노비 그리고 아버지는 또 유배를 가다 보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조현병에 시달리게 돼요. 그런 불행한 환경에서 네. 단양에 있던 기생이랑 또 러브스토리에 빠지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또 몇 개월 만에 풍기군수로 또 옮겨가야 돼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하던 기생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평생토록 못 만나고 그리워하다가 또 그 기생의 이름이 두양인데 두양이 사랑의 징표로 이 매화를 전달해 드렸는데 마지막 그 태계 이황 선생님의 유언도 이 매화를 잘 관리하고 돌봐라 이런 유언을 남길 정도로 소백산과 이 매화 그리고 이 기생인 두양의 스토리가 관련이 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화라는 꽃이 그러면 소백산에서는 아직도 내려오는 어떤 그 이황 선생님의 전설과 연결되는 어떤 상징성 있는 꽃인가 봐요. 그렇죠. 그 소백산 자락 밑에 있는 소수서원에 가시면 네. 또 그 관련 있는 또 매화나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수서원.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광 스팟을 딱 정할 때 네. 그 소수서원 먼저 갔다가 소백산 가면 되는 건가요? 올라가시는 게 낫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스토리 들을 러브라인을 경험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느끼면서 이황 선생님이 또 이렇게 로맨티스트였네요. 끝까지 이제 잊지 못하던
내 정인에 대한 맞습니다. 거를 그 매화로 표현했었군요. 자, 그러면 풍기군수로 아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다는데 요 얘기도 한번 다시 해볼까요? 왜 풍기군수로, 그러니까 군수면은 굉장히 높은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딱 잘 지내면 되는데 왜 하필 또 단양에서 풍기로 어쩔 수 없이 예. 옮겨가야 했을까요? 오늘날도 이런 게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영 선생님이 단양군수에 계실 때 형님이었던 분이 또 충청도지사로 오시게 돼요. 오늘날 개념에. 그러다 보면 이 형제관계 또 같은 일에 종사하면 또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풍기군수로 옮겨가게 되죠. 아, 그때도 그런 게 있었겠군요. 그냥 뭐 친인척 관계거나 형제 관계면 같은 지역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분리하는 제도. 예, 맞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었군요. 어쩔 수 없이 그것 때문에 이제 정인하고 생리별을 해야 됐던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들어가 보죠. 일단 이번 주말에 당장 뭐 어디 가실까 고민하시는 분들 또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특별히 이제 소백산을 추천해 주신 이유, 또 지금쯤 딱 가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이유 어떤 걸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봄 꽃놀이를 제대로 못 즐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정책도 완화가 됐고 최근에 또 국내 여행이 또 인구가 증가되는 추세라서 마지막 봄을 즐기고 싶다면 이 소백산 그 비로봉과 연화봉 일대 고지대에 피어난 철쭉이 상당히 아름다운 광경을 선사하는데 퇴계 이황 선생님이 과거에 단양과 그 경북 영주 지역을 많이 방문했었는데 이런 표현을 남겼어요. 마치 화사한 잔치에 왕림한 것 같다. 비단장막 속을 걷는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소백산 철쭉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소백산 뭐 철쭉길 저희가 이제 그림으로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소백산 자체가 사실 저도 그때 갔을 때 좀 저는 고생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느 시점에 갔느냐에 따라서 소백산에 대한 인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겨울에 갔다 굉장히 고생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좀 초심자가 가기에도 괜찮은 산인가요? 어때요? 예, 뭐 사실 여름철이나 봄에는 좀 괜찮은 편이고 겨울철에는 소백산이 칼바람으로 상당히 유명을 해요. 아우 너무 추웠어요. 네. 네. 능선부가 이렇게 튀어져 있다 보니까 부는 바람이 이제 심할 때는 몸을 가누기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밀릴 정도로 마치 그리고 고무장갑으로 싸대기를 이렇게 맞는 것처럼 근데 정말 아프거든요. 네, 슬슬 나오네요. 이렇게. 굉장히 지금 셔츠 입고 조심스럽게 말하시다가 싸대기가 예, 맞습니다. 좀 저렴한가요? 너무 좋습니다. 칼바람으로 정말 이렇게 뺨을 맞는 것처럼 그 바람이 기압 차이가 좀 심하다는 그런 이제 지형적 특성을 말씀해 주신 건데, 자, 소백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 아예 3대 군락지라고 아예 불린다 그러더라고요. 네. 봄철에 이제 철쭉으로 유명한 곳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백산이 가장 늦게 피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소백산에 앞서서 이제 소개드릴 두 곳이 있어요. 그 지리산의 발해봉이라는 곳, 그리고 경남 합천과 산청에 걸쳐 있는 황매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두 곳은 철쭉의 색깔이 진분홍 색깔이고요. 아, 색깔이 다 달라요? 네, 또 다릅니다. 소백산은 또 연분홍 색깔이에요. 연분홍 꽃이. 아우, 갑자기 나이가 좀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소백산 철쭉과 황매산과 이제 좀 차이점이 있는 부분은 황매산과 지리산 발해봉은 과거에 그 목장으로 이용되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목장. 양들을 풀어놓고 기르던. 양목장. 네네, 양떼 맞습니다. 목장. 네네네. 자, 그런데 역설적으로 양들을 풀어놓다 보니까 양들이 식성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 잡목과 잡초들을 다 먹어치우다 보니까 반대로 철쭉은 조금의 그 독성분이 있거든요. 철쭉만 남겨놓고 다른 걸 다 먹어치우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아름다운 또 이 철쭉 군락지로 오늘날 변신하게 됐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철쭉의 경쟁자들을 네. 양들이 다 먹어서 네. 우뚝 서서 군락지가 된 그런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인공적으로 그럼 조성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연적으로 그렇게 형성이 된 거네요. 네. 신기하네. 이런 건 전혀 몰랐습니다. 자, 그리고 지리산 이제 발해봉하고 합천 황매산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럼 소백산은 여기 철쭉은 조금 또 다른 특징이 있나요? 예, 연분홍 색깔에다가 키가 상당히 커요. 큰 철쭉 같은 경우는 2m 이상 될 정도로. 철쭉이요? 예, 맞습니다. 나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자라다 보니까 우와. 예, 어마어마하죠. 오. 2m가 넘는 철쭉이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도심 주변에는 이렇게 철쭉이 크지가 않은데 자연적으로 이제 거친 환경에서 살아가는 또 그런 철쭉이다 보니까 생명력이 참 강인한 걸 또 느껴볼 수가 있죠. 십승지 얘기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십승지가 어떤 게 좀 경제적 가치가 있고 또 힐링도 되는 곳인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십승지란 개념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최근에 와서 또 이제 관광 여행지로서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십승지란 곳은 물에 의한 피해, 불에 의한 피해, 바람에 의한 피해, 그리고 전쟁과 기근을 겪지 않는 곳, 일종의 유토피아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조선 후기 이후에 쓰여진 정감록이란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 예언서에서 이 소백산 자락의 풍기읍이 십승지의 첫 번째로 언급이 된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던 1800년대 후반에서 한국전쟁 이후에 북한에 계시던 분들이 많이 이제 피난을 오시게 돼서 지금의 이 풍기에는 그 정감록촌이 형성되어 있고 거기서 또 이제 그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평안도 쪽에 사시는 분들이 평양도 쪽으로 또 이제 상업이 잘 발달돼 있죠. 섬유를 유통하면서 이제 인견이 유명해졌고 네. 또 개성에 사시던 분들이 개성은 또 인삼으로 유명하죠. 네. 풍기에 와서 또 인삼 장사를 하다 보니까 풍기가 인삼으로 유명해지게 됐죠. 그때 결국에는 이제 전쟁이나 네. 그 국가적 차원에서 일어났던 일들 때문에 이 서민들이 힘들어하고 그렇죠. 또 지금 뭐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 떠올리게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이주해야 되는 삶의 터전을 옮겨야 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하나의 문화의 전파나 다른 경제 가치를 또 창출해내기도 하고 네. 여러 개가 좀 엮여 있는 것 같은데 풍기 쪽의 경제 가치 지금 굳이 언급하시는 뭔가 특별한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최근에 또 떠오르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강릉이라든가 속초, 제주 같은 곳들이 우리가 이제 요즘에 재택근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현지에서 일도 하고 휴양도 즐길 수 있는 이런 곳들이 곽강을 받게 돼서 실제로 부동산 가치가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 워케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한 달 살기도 요즘 떴죠. 맞아. 한 달 살기도 하고 일하면서 뭐 경치 좋은 곳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이 좀 더 각광을 받으면서 경제적 그 여유가 있는 분들도 그쪽으로 굉장히 관심을 좀 돌리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아.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풍기도 네.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어떤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걸 또 관광 자원화 할 때 하나의 아이디어로 입혀서 이제 또 팔면은 요즘에 또 스토리텔링이 잘 입혀진 상품들이 또 판매가 잘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소백산 이제 등산 이제 얘기를 듣고 좀 가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좀 가장 좋은 방법 좀 그리고 소백산이 좀 멀리 있다 보니까 이거 돈도 많이 준비해야 되나 싶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요즘엔 사실 자차로 많이 움직여요.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보다는 자차로 움직이는 상황이라서 혼자 가는 것보다는 또 안전관계상 둘이 같이 이동하시는 게 좋고 날이 좀 더워지다 보니까 물도 좀 충분히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백산이 이름 때문에 뭐 태백산보다 되게 좀 얕작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소라서 네, 작을 소자가 결코 아니거든요. 태백산보다 한 4-5배 더 크고 최소한 2시간 이상을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물과 행동식이라 그래서 이동할 때 먹을 수 있는 간식 같은 거 많이 준비해 가시면은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소백산이 타다 보면은 다른 아예 행정구역으로 떨어질 정도로 이제 연결돼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내가 차를 여기다 대놨는데 예. 거기 풍기로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는 사실 돌아가는 방법이 애매했죠. 또 택시비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럴 경우에. 요즘에는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역의 그 대리운전 업체들하고 연결을 해서 내 차를 픽업을 해서 떨어질 위치에다가 갖다 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이제 경제적으로 좀 많이 절약하실 수가 있죠. 와, 그건 진짜 몰랐어요. 네. 제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냥 버스로 가거나 뭐 택시를 이용하거나 그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내 차를 가지고도 충분히 가서
그걸 이동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세상이 좋아졌죠. 야, 점점 빠져듭니다. 네. 사실 이제 뭐 바로 지금 이걸 어떤 돈으로 이만큼 환산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아이디어들이 쌓여서 새로운 창직하셨듯이 새로운 곳에서 영감을 드릴 수 뜻하지 않은 있도록. 것들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뭔가 앞으로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런 얘기들, 흥미로운 얘기들 가지고 아이디어 많으신 분들은 이 중에서 딱 귀에 걸리는 거 가지고 한번 사업을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맨날 이렇게 월화수목 금금금 빡빡하게 정말 지금 돈 되는 얘기 막 바짝 서 있어야 되는 곤두서야 되는 그런 얘기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힐링이 되면서도 살짝 그 안에 아이디어들이 숨어있는, 영감이 숨어있는 이런 얘기들을 이제 앞으로 많이 풀어내 주실 것 같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많이 준비해 주실 거죠? 맞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제 셔츠 입고 와서 조금 약간 긴장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구독자분들의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서 다음 주에 또 재밌는 그냥 등산복으로 편하게 오셔도 됩니다. 네, 다음에 아주 편하게 오겠습니다. 오늘 괜히 평소에 잘 안 입던 와이셔츠를 입었더니 조금 약간 긴장이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재미난 얘기를 갖고 오실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해 드려야겠네요. 우리 이원창 대장님, 힐링 큐레이터 이원창 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